오늘 종결 내는 걸로? 끝내는 걸로? 네. 보톡스의 오리지널은 뭘까? 나 맞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차피 또 주름 생길 건데 뭐하러 해요? 눈이 싸나 보이고 내려온다. 보톡스는 사실 노벨상감이야. 대한민국의 시술과 수술을 하는 모든 피부과, 성형외과 원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반가워. 별일 없었어? 저 스키장 마지막에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너 나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 뇌진탕이야? 네, 맞아요. 뒤에 너 왜 이렇게 다쳐 요새? 이쯤 되면 굿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무서운 거 있어요. 너 삼재인가? 너 뭔 띠야? 돼지띠. 돼지띠 아니에요? 오래 풀리는 아주 좋은 띠인데? 어떻게 넌 다 아냐? 진짜 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네. 이제 괜찮습니다. 어쨌건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 봄이면 또 이게 남자의 계절인가 봄이? 여자. 여자의 계절이지. 난리 나겠네 이제. 어쨌건 다들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고 환절기 잘 보냈으면 좋겠다. 화이팅 하자. 화이팅! 오늘 어떤 거 할까? 오늘 그 보톡스 저번에 영상을 다뤘잖아요. 음. 근데도 궁금하신 게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렇지. 보톡스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종결 내는 걸로. 오늘 종결 내는 걸로? 끝내는 걸로? 네. 진짜 많았던 질문 바로 해도 될까요? 그래. 네. 국산 보톡스를 해서 내성이 생겼대요. 그런 사람이 제오민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이거는 나도 제오민 측이랑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본 적은 있는데 2012년도 저널 오브 드러그 인 더마톨러지라는 저널에 실린 내용을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보톡스 톡신 그 상표가 꽤 많은 편이거든. 여러 가지 종류의 보톡스를 맞았다가 내성이 생겨서 내성 때문에 이제 주름이 펴지지 않고 한 경우에 그 실제 환자가 제오민으로 쉽게 얘기해서 갈아탔었을 때 다시 보톡스가 들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 그러면 그 텀을 얼마나 두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거기서 나온 것도 그렇고 항체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면서 보톡스 효과가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사실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듣기로는 36개월에서 48개월 정도의 보톡스 프리 기간을 갖는 거야. 우리 인체는 당연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방울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지낸 이후에 다시 제오민을 맞았을 경우에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국산을 맞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에 대한 대답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제오민 하지만 제오민 말고 보톡스의 오리지널은 뭘까? 혹시 알고 있어? 보톡스를 쓸 수 있는 상표는 보톡스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엘러건에서 나온 보톡스가 보톡스라는 상표를 쓰지 제오민은 보톡스라는 말을 못 써. 보툴리눔 톡신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그치. 상품명으로 보톡스라는 걸 쓸 수 있는 합법적인 곳은 사실은 그걸 개발하고 퍼뜨렸다라고 하는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엘러간사의 보톡스밖에 없어. 근데 요새 제오민이 홍보도 잘하고 광고도 잘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엘러간사의 보톡스가 오리지널이고 순수 보톡스만을 쓰고 그리고 내성적인 면에서는 꽤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나는 알고 있어. 그럼 원장님은 얼마나 많은 그 내성 환자들을 보냐고? 맞아. 나도 이 질문 봤어. 근데 답을 못 알아들었는데 되게 참신했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분은 보톡스 내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톡스를 맞고 보톡스가 효과가 전혀 없이 주름이 계속 있었던 분은 사실은 없어. 근데 다른 병원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톡스를 맞고 와서 보톡스를 맞아도 보톡스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있어. 근데 보니까 진짜 주름이 많으시더라고. 내 기억으로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20년 넘게 맞았고 정말 자주 맞았다고 그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진짜 너무 안 되셨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지만 나랑 보톡스를 맞다가 항체가 생기고 내성이 생겨서 보톡스를 더 이상 못 맞게 되신 분은 솔직히는 없어. 그럼 언제 내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은 보톡스 맞는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해. 나 맞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곳에서 매번 같은 용량을 맞았을 때가 사실은 그걸 비교하기가 가장 좋은 값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맞게 되면 용량이 적게 들어가서 기간이 짧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내성이 생겨서 짧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톡스를 맞을 때는 늘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내성의 가능성이 있는 피부 미용적인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한 곳을 정해두고 그 원장님을 잘 알고
원장님이 나한테 얼만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짧아지는지 길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딜 갔는데 보톡스 맞았는데 너무 기간이 짧아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 보톡스 잘 못 넣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 근데 사실 그거는 되게 애매한 문제야. 처음 보거나 아니면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돼서 적게 났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내성이 생겼다 안 생겼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한 곳에서 간격을 맞춰서 똑같이 맞았는데 이게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성을 조금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 대답이 됐나? 그럼 보톡스 맞고 눈이 안 떠진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나도 아직도 겪는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분을 평가할 때 눈을 얼마나 잘 뜨는지, 어느 힘에 의해서 뜨는지, 표정이 어떤지를 정말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이 중요한 거거든. 상담이 꽤 길어. 단골뿐이나 계속 오시는 분은 우리가 기록을 적어 놓기 때문에 대충 알지만, 아닌 분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한 번은 평상시에 어느 정도 거 평균값을 놨었을 때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한 분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굉장히 힘든 문제야 이거는. 그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 만났고 전체적인 평가를 들어가서 놨었을 경우에도 조금은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2주 정도 있다가 시술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기준값을 놔드렸는데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건 사실 방법은 없어. 왜냐하면 보톡스라는 게 필러처럼 헤어 있는 곳에 뭔가를 집어넣고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녹일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놓고 나서 불편하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왜냐면 보톡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주파도 해드리고 뜨거운 핫팩도 해드리고 뜨거운 걸로 해서 해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도움이 안 돼. 기간이 6개월인데 막 핫팩을 대고 뜨거운 고주파를 해준다고 해서 그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유지기간이 긴 것들이 뒤에서 짧아지는 거지 그날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드린다는 데 의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지. 눈이 싸나 보이고 내려온다, 진짜로 내려오고 붓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펴지면서 이게 뒤로 펴지지 않고 앞으로 펴지거든.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지 봤었을 때는 내려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럴 때는 눈을 조금 올려서 뜨시거나 아니면 자세를 좀 교정해서 보톡스 맞았을 때 불편함을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진짜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정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근데 그렇게 정말 잘못해서 약물이 많이 들어가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시간만이 사실은 답이야. 그리고 처음 맞으시는 분은 2번에 나눠서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 내성 문제를 떠나서 2번에 놔드려서 조금은 거기에 맞게끔 하는 용량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 그럼 이거 마지막 질문. 이게 근데 사실 제일 많았어요. 어차피 영구적인 거 아니고 한 번 맞았다가 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 이런 약간 화가 가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네, 근데 이것도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자체는 옆에 같이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죠. 이거 어차피 영구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주름 생길 건데 뭐하러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은, 나는 그냥 곱게 늙을래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곱게 늙는 건 없는 것 같아. 곱게 늙을래요는 나 마음가짐이야. 그거를 그냥 잘 받아들일래요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려 하시면 오케이 좋아, 그냥 잘 받아들이시고 하면 되지만, 젊은 만큼 아름다운 건 없거든. 보톡스는 사실 노벨상감이야.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잠깐 적절하게 맞아서 젊음을 조금이라도 되찾으면서 표정이나 아니면 마음가짐 자체를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물론 상관은 없어. 근데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기쁨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들을 받긴 하지만, 사실 인생이 영구적이냐 솔직히? 젊음도 영구적이지 않고 인생도 어떻게 보면 찰나야. 이건 너무 철학적이 되는데? 그때 당시를 가장 빛나게, 가장 알차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주자는 늘 얘기하듯이 보톡스이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영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런 영구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잘 유두리 있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 같아. 쉬운 일은 아니야.
사실은 이런 뿌띠 쪽이랑 성형 쪽 그리고 피부 시술을 하는 거를 업으로 삼는 나로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들어와. 누굴 딱 봤었을 때 그 작은 것들이 캐치가 되고 정말 어떤 분들은 야 진짜 별꼴이야 이럴 수 있어 나한테. 근데 나는 이걸 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조금은 볼 수밖에 없는 게 직업병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곱게 늙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점잖고 이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절한 시술을 통해서 늙어가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하는 일 자체로 많은 사람들한테 시술에 대한 대가를 받긴 하지만 보답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보톡스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물어보시면 또 성심성의껏 당연히 답해드릴 책임도 있고 의향도 있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보톡스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거나 하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답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창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